국립박물관 건립환영대회가 열렸습니다. 중원문화권이 5대 문화권으로 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이장섭 충청북도 정무부지사가 퇴임하고 청주 흥덕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도종환 의원과의 당내 경쟁부터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10대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충북선 고속화 예타 면제, 투자 유치 등을 꼽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올겨울 들어 눈다운 눈이 내렸습니다. 설경을 제대로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면 미세먼지가 사라지겠다 싶었는데 미세먼지는 그대로였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새하얀 설원으로 뒤바뀐 충주의 중앙탑공원. 눈이 나뭇가지마다 내려앉으며 아름다운 설경을 연출합니다. 이번 겨울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광경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시원하고 좋네요. 눈도 하얗고 이렇게 방 안에 있다가 나와보니까 경치도 좋고. 오전 한때 도내 5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고 괴산에는 5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거칠 거로 기대한 미세먼지는 그대로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세먼지로 인해 제 뒤에 있는 건물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청주 등 도내 5개 시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 한때 음성의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8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는 등 매우 나쁨 상태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틀째 도내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미세먼지가 강수에 의해서 씻겨 나가려면 적어도 한 10mm 정도의 강수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금일 청주시 누적 강수량은 현재까지 2.6mm밖에 안 되고. 한편 내일 아침 수은주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빙판길 주의 운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삼국 문화가 한꺼번에 모여있는 충주에 내년부터 국립박물관 건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충주 중앙탑 주변에 들어서게 되는데 다른 지역 박물관에 가 있는 중원 문화 유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높습니다. 보도에 임용순 기자입니다. 경주를 제외한 신라시대 최대 무덤군으로 확인된 사적 463호 누암리 고분군과 신라 진흥왕의 영토 확장을 기념하는 국보 198호의 단양 적성비, 올해 지방문화재로 새롭게 등록된 고대의 최대 철 생산지인 백제시대의 칠금동 제철 유적지, 그리고 한반도 유일의 고구려비인 국보 205호의 충주 고구려비. 이 유물과 유적은 고대 삼국의 역사와 문화가 충주 등 남한강 지역을 중심으로 혼재돼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복합성은 중원문화권만의 특장점으로 해석되면서 국립박물관 건립 필요성이 오랜 기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리고 본격 유치 활동 3년여 만에 관련 예산 3억 원이 최초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5만 7천여 점이 지금 출토되어서 국립박물관에 전부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박물관에 가 있는 중원문화권의 유물들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서 돌아온다. 이런 것을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고.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확정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경과를 알리는 보고대회가 충주에서 열렸습니다. 건립의 당위성과 추진 과정의 어려움, 그리고 올바른 건립과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충주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전국의 그 당위성, 그 위상을 당당히 인정받는 도시로 만들고 이 중원문화권 전체를 대변하는 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고 있고. 모두 400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충주박물관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건축 규모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과 인접한 중앙탑면 타평리 일원에 들어섭니다.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건축물 설계 공모와 실시 설계 과정을 거쳐 오는 2026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7년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 이은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으로 충주를 중심으로 한 중원문화권은 국내 5대 문화권에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존재로 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청주 흥덕 선거구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출마 주자로 거론돼 온 이장섭 충청북도 정무부지사가 오늘 퇴임하면서 현역인 도종환 의원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일찌감치 두 예비후보 간 예선전이 뜨겁습니다. 신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장섭 충청북도 정무부지사가 2년 2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복당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순 청주 흥덕구에 예비 후보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밖에 나가서 충북도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라는 의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역인 도종환 의원의 지역구에 이장섭 부지사가 출사표를 던지며 청주 흥덕도 민주당 경선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을 맡으며 총선에서 입지가 강화된 도종환 의원은 경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양희, 김정복 두 예비 주자들의 공천 경쟁이 일찌감치 달아올랐습니다. 1차 관문인 경선 승리를 목표로 지지자 결집을 통한 세력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조직을 많이 만들어서 촘촘한 그물망식 조직으로 어느 후보가 나와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 지금 저는 예선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 당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도종환 의원의 3선 도전이 이변이 없을지 아니면 후발 주자들의 역전으로 뒤집힐지 충북에서 가장 큰 선거구 청주 흥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제천 역세권 개발 사업이 정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돼 7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제천시는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영천동 제천역 앞 시유지에 오는 2022년까지 96억 원을 들여 가칭 제천 어번케어 센터를 짓게 됩니다. 실층 건물에는 한방치유실과 복합문화공간, 지역 관광센터와 종합홍보관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충청북도가 올 한 해 도정 성과를 자평한 표현입니다. 핵심 목표를 여럿 이뤄낸 건 분명하지만 한편에선 SOC 중심의 개발 일변도 행정과 다른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는 소통 부족이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외형만 보면 올해 충청북도의 성과는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강호축의 핵심,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1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에도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고 도로와 철도 등 충북에 영향을 주는 사회 간접 자본 사업들이 잇따라 정부 구상에 포함됐습니다. 투자 유치 10조 9천억 원에 충북 최초로 경제 성장률 전국 1위를 달성했고 정부 지원 예산 6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2018년도에 5조 원 시대를 개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년 만에 5조 원대에서 6조 원대를 돌파를 했다 하는 점에서 의미가 사수 끝에 확정된 미래해양과학관 유치와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성공, 세종시 빨대 효과를 이겨낸 인구 164만 명 돌파까지 흠잡을 곳 없어 보이지만 속을 보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성대하게 발표된 기업 투자 유치 이면에는 오염을 우려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뒤따랐고 공익이라는 미명 아래 소수 주민들은 터전을 떠나야 했으며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외침이 도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효율을 무기로 간절한 호소와 권리 요구는 묵살되기 일쑤였고 다른 목소리, 반대 의견은 흘려보냈습니다. 그런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된다면서 산당 개발, 기업 유치에 더욱 매진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시종 지사가 충북 도민들의 그런 생각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많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데도 충청북도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지금 SOC나 이 산업단지 부분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그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또 당연히 문화라든지 복지 이런 쪽에 신경 써야지만 아직까지는 경제가 더 우리 충북에는 더 우선해야 된다는. 내년부터 595만 제곱미터 부지에 11개의 신규 산업단지를 더 지을 예정인 충청북도. 성장의 열매를 고루 누리고 있는지 잃는 것은 무엇인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주와 서울으로 가는 고속버스가 다음 달부터 서충주 신도시를 경유합니다. 충주시는 서충주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다음 달부터 하루 4차례 서충주 신도시 갈동사거리 정류장을 거쳐 충주터미널과 강남터미널을 오가는 고속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서울터미널을 오가는 고속버스도 내년 상반기 중에 서충주 신도시를 경유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충주와 청주 간, 충주와 진천 간 시외버스가 하루 서너 차례 서충주 신도시를 거쳐 운행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잊혀졌던 독립운동가 고 정순만 선생 일가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앞장서 기억을 되살린 덕에 독립운동 마을까지 조성됐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독립협회, 만민공동회로 활동하다 일제강점기 서전서숙을 설립하는 등 미국과 만주, 연해주에서 독립군 양성과 교육에 힘쓴 고 정순만 선생. 아들과 며느리 고 정양필, 이화숙 선생도 조국 독립을 위해 미국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후손들조차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올해 청주를 찾기도 했습니다. I feel so much pride. I feel really honored that I have family members who did something so brave. One day, if I have children, I definitely want to have them learn their history too. It's good to know your roots. 일제가 안중근 의사의 배우로 지목했을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정순만 선생뿐 아니라 하동정 씨 일가가 설립해 근대 민족교육을 했던 덕신학교. 일제 탄압으로 13년 만에 폐교되고 잊혀졌지만 이를 기억해낸 건 주민들이었습니다. 지난 1972년부터 매년 3.1운동 마을 행사를 열었고 2011년부턴 기념사업회를 통해 십시일반 보태 3년 전 덕신학교를 복원했습니다. 혼이 담겨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분을 상기하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나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고 보존하자. 주민들의 열정 덕에 정부의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공모에도 선정돼 독립운동 마을로 조성됐습니다. 복원된 덕신학교에 독립운동사와 근대교육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주변에 광장과 탐방로 등도 마련됐습니다. 청주시의 제1호 마을 기록화 사업이기도 합니다. 주민들께 이제 수소문을 통해서 이제 덕신학교의 1호 이제 졸업장을 이제 찾게 됐습니다. 이런 기록 자료로 인해서 여기가 학교였다는 이 기록을 볼 수가 있었다는. 광장에 잡초 뽑는 일부터 우리 동네 독립운동가의 역사를 수집하고 알리는 일까지 모두 주민들 손으로 일궜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수도권 광역철도망과 중부내륙철도망을 연결하는 수도권 내륙선 건설 사업을 반영해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의장협의회는 경기도 동탄에서 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78.8km 일반 철도를 구축해 지역 성장에 발판을 마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내륙선은 충청북도와 경기도가 지난 10월 국토부에 건의한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2조 5천억 원입니다. MBC 충북이 올해 충북 기자상과 4분기 기자상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충북기자협회는 오늘 시상식을 열고 국회의원 연구용역 집중 추적을 보도한 MBC 충북 정재영, 조미애, 허태용 기자에게 2019 올해 충북 기자상을 전달했습니다. 또 경찰의 부실 대응을 폭로해 경찰관 10명의 문책을 이끈 묵살된 코드원, 긴급지령 감춰진 진실에 MBC 충북 정재영 기자와 사진부문 뉴시스 인진현 기자에게 각각 4분기 기자상을 수여했습니다. 한국PD연합회가 MBC 충북 특집 다큐멘터리 IM 비너스를 연출한 김우린 PD와 황정현 작가를 이달의 PD상 TV 시상교양 특집 부분 수상자로 선정해 오늘 트로피와 상금을 전달했습니다. IM 비너스는 가부장제로 은폐된 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의 기원과 구조를 밝혀내고 건강한 성 담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MBC 충북 라디오 프로그램인 즐거운 오후 청취자 노래자랑 연말 결산이 충주방송국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청취자 노래자랑에서 3관왕에 오른 청취자 7명이 직접 무대에 올라 노래 솜씨를 뽐냈고 진혜성과 강소리 등 초대 가수도 출연했습니다. 즐거운 오후 연말 결산은 오는 31일에 녹음 방송됩니다. 괴산 지역의 네 번째 익명의 독지가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괴산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한 남성이 50만 원이 든 봉투를 직원에게 건네고 사라져 신원 확인에 나섰지만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봉투에는 적은 돈이지만 소외된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괴산에는 지난달 말 연탄 400장을 시작으로 100만 원이 든 우편물과 쌀 50포대까지 익명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진천의 한 야산에서 발생했던 문중 시제 방화 사건의 피해자 한 명이 치료 중 추가로 숨졌습니다. 진천경찰서는 방화 사건으로 2달 가까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79살 노인이 숨을 거둬 사건 당일 숨진 70대를 비롯해 사망자가 모두 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종중 재산 문제로 종중원들과 갈등을 빚다 범행을 저지른 80대는 살인 등의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음성군이 내년부터 진천과 증평, 괴산 주민에게 정보화 교육 수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부 4군이 시설을 공유하고 공동 투자를 통해 함께 발전하는 공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해 개방했습니다. 음성과 금왕, 대소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정보화 교육은 해마다 만여 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